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드디어 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회계사에게 시즌은 뭐 굉장히 정신없고 바쁘고 스트레스 쌓이고 하는 부분이 거고요. 또 저는 이제 강의를 실무자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실무자도 참 어렵죠. 예. 여러 가지 결산을 이제 마감을 해야 되고. 예, 뭐 상장회사라면 뭐 매 분기마다 결산을 하실 테고, 뭐 어떻게 보면 기말이 뭐 그래도 조금 힘들긴 하지만 뭐 많이 특별하진 않을 수 있는데, 비상장에서는 뭐 1년에 한 번 결산을 하시는 회사들도 많으니까 좀,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두려움도 많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과거에 좀 대강 회계 처리했던 거에 대한 좀 불안감, 그리고 또 뭐 좀 유보했던 결정들을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고민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산상을 어떤 결산 분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동영상은 미수수익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은 올해 첫 외감이 된 회사들 내지는 외감을 좀 받고 있었지만 감사인들이 좀 수정사항을 해주다 보니까 결산 분기를 조금 이해를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미수수익 간단하게 자 이런 거죠. 정기예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기예금 그래서 그게 한 뭐 2월 달에 가입해서 2021년 2월에 만기죠. 그럼 우리는 통상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받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회계는 다르죠. 그 기간의 이자 수익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뭐 만약에 2월에 불입을 했다면 2월부터 12월 31일 일수로 해서 그 해당 이자 수익, 예상되는 이자 수익을 이제 계산해서 미수수익이라는 개념 과목. 차변에는 미수수익, 내변에는 이자수익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결국 2월 달에 불이익을 했고 내년도 2월에 이제 받긴 하지만 결국 2월부터 12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한 이자수익은 인식해야 된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법인세법상 계산하더라도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송금불산, 입금불산입을 처리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외감을 받지 않는 회사들은 이런 것들을 좀 당연히 회계 처리를 안 했겠죠. 그래서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막 이자율이 막 7, 8%막 정기예금 이자율이 뭐 금액 계산하면 조금 돈 많은 회사들은 유보를 하기 위해서 좀 정기예금을 많이 가입했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은 끼케야 1점 몇 프로. 제가 최근에 보니까 0.9%뭐 이런 정기예금도 참 많던데 아무리 계산해봤자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래서 좀 패스하는 경우도 있는데 다만 우리 대여금 같은 경우에 대여금은 보통 한 4.6% 우리 당좌대출 이자율을 많이 적용하죠. 그래서 세법상 그래서 4.6%를 하니까 사실 뭐 또 대여금 큰 경우도 많으니까 계산하면 굉장히 좀 중요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놓치지 않고 미수수익을 계산을 해야겠죠. 여기서 몇 가지 좀 팁을 드릴까요? 미수수익과 미수금의 차이가 뭘까요? 궁금해 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왜 받을 돈인데 왜 미수수익과 미수금으로 나눌까? 그냥 막연히 이자에 관련된 건 미수수익이다. 나머지는 미수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론적인 건 이렇습니다. 결국 이제 받을 권리화음과 확정됐느냐. 어, 미수수익은 어차피 아까 예시로 보면 2월 달에 받는 거니까 12월 말에는 받을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미수수익, 미수금이 아닌 미수수익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의문이 들죠? 장기 대여금의 경우에 1년마다 한 번씩 이자를 받기로 되어 있는 계약이에요. 근데 한 3년간 이자를 안 받았어요. 그러면은 뭐 그 확정된 뭐 2년치에 대한 부분은 미수금으로 해야 되느냐? 애매하죠? 이론적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정된 거는 미수금, 확정되지 않은 건 미수수익. 근데 이제 통상 어떤 이자 계산에 의한 거는 미수수익으로 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그런 거를 구분하지 않고 좀 이자에 대한 부분은 미수수익으로 회계 처리하는 게 실무적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뭘 생각해 볼까요? 미수수익 원천세 띄는데 원천세는 뭔가 제외를 해야 되나? 뭐 감안을 해야 되나? 아니죠? 예. 뭐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원천세는 뭐 대금 회수할 때 이제 확정되고 지급하는 지급이라기보다는 떼고 받는 거죠. 지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자 수익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 미수수익을 뭐 선납세금과 미수수익으로 가릴 것이냐의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네, 통상 이자 수익을 계산해서 자변의 미수수익, 네, 대변의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또 이런 거 해볼까요? 장기 대여금에 있어가지고 미수수익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회계처리에 장기 대여금도 회수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장기 대여금에는 다 대손 충당금을 계산했습니다. 100%. 그러면 미수수익을 잡고 대손 충당금을 100% 잡는 게 맞을지, 미수수익을 안 잡는 게 맞을지. 네. 회계적으로는 이제 또 수익이잖아요. 수익 인식 기준에 회수가 불가능한 거는 아예 잡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게 수익을 안 잡는 어떤 수익의 인식의 이슈냐, 채권에 대한 대선 충당금의 이슈냐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가 있는데, 좀 이자 수익에 대해서 좀 명확하죠. 대선을 100% 쌓은 대여금에 대해서 미수 수익은 당연히 회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따라서 미수 수익을 아예 안 잡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회계적인 이슈라 세무적인 이슈는 또 다른데 그렇죠? 거기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좀 뭐 미수수익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렸고요. 예, 뭐 바쁘시겠지만 좀 열심히 해서 결산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엑셀로 해서 예전에 성급 비용도 이제 엑셀 시트로 좀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예, 미수수익도 한번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